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이템을 찾을 때 그 고객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객 평가들이 좋잖아요. 근데 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고객 입장에서 탈피를 하는 게 일단 자영업 준비를 하는 거의 시작이라고 한번 좀 지어봤습니다. 고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꿈이 자영업이라고 한다면 고객 입장이 아니라 일단 장사를 하는 사람의 그 시선이 필요해요. 고객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저한테 하죠.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다 데려가서 먹어봤는데 다 만족스럽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먹고 다 쌍따봉을 외친다. 여기는 줄 서서 먹는 맛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걸로다가 정해서 프랜차이즈가 됐든 내가 이 아이템을 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제가 뭐냐면 고객 만족하고 지금 점주 만족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개가 공존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주가 만족하는 거하고 고객 만족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생활의 달인이나 수요 미식회 맛집 사장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고객 만족의 달인들인 거죠. 그 고객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녹여놓고 자신보다 더 비싼 인건비를 지불하죠. 그리고 고객들의 극찬을 받습니다. 실제로 본인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500만 원, 6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드리는데 정말 그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유튜브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고객들의 열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주는 그 브랜드를 초보 창업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객을 만족시키는 문제하고 내가 만족하는 문제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어제도 한 주택가 상권을 지나고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상권은 아닙니다. 두 개 매장이 붙어 있으니까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테이블 가운데다 그 가스불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찌개를 파는 찌개 소주집이었고 한 군데는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온 족발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찌개 소주집에는 한 10개, 한 12개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6개 테이블에서 아저씨들이 모여서 그냥 소주에다 찌개를 먹는 그 정도 그림이었고 족발집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뭐 12개인지 13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테이블 가득한 족발을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막 여성들도 막 모이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찌개 소주집은 그 젊은 청년분 한 분이라고 있고 그 족발집은 12개 테이블이 꽉 차 있어가지고 테이블 그 도는 홀에만 3명 그리고 주방에도 2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주집은 찌개 소주집은 정말 그 동네 소구 사무실 그래도 거기가 좀 사무실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찌개에다가 뭐 이것저것 사리도 넣어 먹고 뭐 제육볶음에 계란말이 두고서 뭐 찌개랑 그 소주랑 맥주 마시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한번 앉아가지고 여기 맥주 하나 더 주세요, 소주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족발집은 정말 많은 그런 스키다시도 주고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진짜 여자들 앉아서 먹는 거 보면 정말 사이다에 콜라 먹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막 더 추가 주문은 없어. 그냥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족발 브랜드하고 이 찌개 소주집하고 했을 때 그 고객 리뷰들을 보면은 족발집은 정말 막 인스타그램이나 막 이런 데 되게 많은데 찌개 소주집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찌개 소주집은 사람은 안 들어가면서 테이블 단가가 최소 6만 원에 7만 원?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족발집은 제가 볼 땐 그 아저씨들이 먹었으면 한 10만 원 이상도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되게 많은 곳에서 모였다고는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한 5만 원? 6만 원? 청담동, 한남동, 가로수길 이런 핫플 같은 데 가면은 그곳에서도 물론 장사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웨이팅은 막 30팀이라고 해서 진짜 다 돌려보낼 정도로 잘 되는 가게지만 결국 돈 안 되는 손님들 그렇게 와서 버팅기고 결국 매출은 말도 안 되게 적고 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다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집들 되게 많습니다. 고객 만족을 해줬기 때문에 그 좋은 이미지로다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리게 되고 리뷰도 좋고 컨텐츠도 많이 남긴 하지만 동네 찌개 소주집보다 못한 수익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얼마 전 타코집으로 줄 서서 사 먹는 그 올레시장 맛집 대표가 자신은 타코 장사를 포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타코를 미친 듯이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이 허탈함으로 살다가 정말 한가하게 일을 해도 그 전에 미친 듯 나왔던 매출이
일어나는 그 허탈함을 경험했다고 말이죠. 타코를 사랑하는 단골들이 수십 명이 와야 달성할 매출을 2층에 허름한 매장 꾸며가지고 술집으로 장사하니까 세네 팀만 받아도 그 미친 듯한 퍼포먼스의 매출이 나온 거죠. 타코가 중요하냐? 장사가 중요하냐? 지금 창업을 하시려는 당신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뭔가요? 고객을 기어이 만족시켜가지고 그 고객들에게 맛있고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장사, 어떤 거를 팔든지 내 장사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목적입니까? 자영업자의 시선은 고객들의 시선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자영업의 시선을 자꾸 고객들의 평가랑 혼동해서 생각하면 길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벌 수 없는 구조로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이럴 줄 몰랐다, 이래버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애초부터 벌 수 없는 마진 구조, 벌 수 없는 인건비 구조, 그럼에도 사람들이 줄 서니까 이건 유망 아이템이고 고객들의 평가가 좋고 줄 서니까 괜찮은 아이템? 시선을 바꾸십시오. 고객들이 평가가 좋다는 것은 반대로 점주, 그 사장은 재미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장의 표정이 좋아, 되게 여유 있어, 이런 것들은 그 고객들이 그 사장의 전략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고객들은 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장사 스타일 아닌가요? 손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왕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되는 고객을 받아야 나에게 돈이 됩니다. 나에게 돈이 안 되는 고객은 내 가게에 들이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고객을 가득 채워놓고 돈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세팅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 될 수 있는 상태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한계가 분명하고 지속 불가능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고객들의 평가가 화려한 것들, 그리고 그 화려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사나 이런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착시 효과들을 버리고 진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생존하려면 어떤 창업을 해야 되는지 자영업자의 시선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